최저임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최저임금을 좀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는 게 좋죠. 지금 6,470원인데요. 최근 3년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2013년만 해도 최저임금이 5,000원이 안 된 4,000 몇백 원이었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는데요.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하자라는 부분이 지난 대선에서 야권 후보들한테서 이제 입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원전, 탈원전과 최저임금 시급 만원, 그리고 자사고 외고 폐지, 이거 세 가지가 주요 파퓰리즘적인 아젠다가 되어서요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최저임금 만원을 주게 되면 스스로 서민인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게 된다. 그래서 이 최저임금 만원의 직격탄을 맞는 이 80%가 영세업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의 인상폭을 놓고 이 2020년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가게 되면,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죠. 지금 2017년이니까 3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간 매년 최저임금을 15.7%씩 인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 한 1,000원씩을 올려야 되죠. 지금 6,470원에서 15%로 하면 얼마입니까? 6,470원이니까 647원에다가 5% 더 얹으면 320원 정도 올리면 결국은 1,000원에 가까운 인상이 되어야 2020년에 최저임금 시급 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장 내년에 이 얼마가 됩니까? 지금 6,470원에서 7,400원 정도는 가야 15.7%가 오르는 건데요. 노동계는 2020년까지가 아니라 당장 만원으로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의 시비가 걸리는 일자리들이 대기업이나 뭐 괜찮은 중견 중소기업이 아니라 전부가 다 영세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라는 겁니다. 이미 괜찮은 기업들에는 최저임금 만원 넘어서서 다들 받고 있지요. 문제는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가 한국에는 굉장히 많은데, 이들에게 최저임금 만원을 주게 되면 영세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가맹주, 뭐 편의점, 이런 식당,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사용자, 노동자, 공익위원들이 모여서 생계비, 유사 근로자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율을 이렇게 고려해서 합의한 일종의 협상 결과물인데요. 구매력 평가 환율 기준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연 1년에 13,668달러로 OECD 평균 13,698달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OECD 수준의 최저임금과도 비교해서 낮지 않다라,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저임금이 대선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이 이상으로 올려야,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 생계가 급하거나 안 그러면 교육이나 숙련 수준이 낮거나 이래서 계속 더 나은 일자리로 가지 못하고 평생을 걸어넣던 수준에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잠깐 알바를 하거나 이런 문제는 별개지만은요. 그리고 그 알바를 해서 최저임금 수준의 이 급료를 받는 학생들 중에도 뭐 다들 그렇지는 않지만은 집안이 부유한 학생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낮다고 여겨지는 이유는, 문제는 최저임금이 제일 낮은 임금이라는 한임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마치 최저임금이 기준임금인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6,470원이면 제일 낮게 받는 사람이 6,470원이 아니라 다들 거기 맞춰서 주려고만 한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작년에 이 2017년 최저임금을 6,470원으로 정하면서
이에 영향을 받을 근로자들이 336만 명, 전체 근로자의 17.4%가 그렇다 이랬는데, 노동자 측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월급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이 135만 2230원인데요. 정부가 보통 복지수혜 대상자라고 선정하는 기준이요, 이 2인 가구 수준의 중위소득의 60% 미만인 사람들을 복지 대상으로 보는데, 그것이 2인 가구로 봤을 때 168만 8669원입니다. 그래서 좌우간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면 소상공인, 영세상공인들이 줄이어서 폐업을 하게 될 거다. 실제로 이를 감당해야 될 사용자가 대부분 영세사업자들만 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괜찮은 기업들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다 받고 있죠. 그래서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의 54%가 5인 미만, 27%가 5인에서 29인 정도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몇 명 안 된 일을 하는 영세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영향을 받는 사업장의 80%가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통계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지난해 13.7%인데 이들 중 67.8%가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경영 원가를 보면 임대료 비중이 커서 조금만 올라도 최저임금 인상만큼 부담이 커지는데, 임대료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1만원, 시급 1만원을 향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인상시켜서 아예 그냥 한마디로 생산성이 없는 업종을 구조조정하는 것도 맞다는데, 그럼 그런 게 구조조정되면 결국은 그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도 좀 있으면 최저임금을 받으러 일하러 다녀야 될 사람이 돼서 결국 최저임금 수준의 근로자들이 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작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얼마냐? 아까 최저임금 대상이 될 만한 노동자가 정부 발표로는 한 340만 명이다 했는데, 노동사회연구소 조사 결과 최저임금도 못 받는 노동자가 264만 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비율상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정부에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이 13.7%라 했잖아요. 그 13.7%를 적용했을 때 264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59만 명밖에 안 됐는데 2009년에는 222만 명, 그리고 2012년에는 170만 명으로 조금 줄었다가 2013년 3월부터 다시 늘어나서 작년 3월에는 264만 명이 돼서 3년 6개월 만에 94만 명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요. 이전에 낮게 받던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임금은 그걸 못 따라가는데 최저임금은 그 속도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만원이 된다면 이제는 최저임금 만원이라는 가이드라인에 다들 한 80%는 그걸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못 받는데 최저임금이라는 기준이 있어봤자 이걸 신고해서 주인을 처벌해 달라 한다고 그게 무슨 처벌이 됩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노사정이 합의한, 공익위원이 합의한 합의적인 부분인데 이걸 안 준다고 해서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정해놓은 최저임금이라도 못 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형편이 되는데 안 주는 고용주는 고발을 하게 하고, 형편이 안 돼서 못 주는 고용주는 정부가 임금을 근로장려세 생태로 조금은 도와주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오히려 더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받는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한 사람은 정부 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 명이나 되는 것은 정부가 선량한 사용자로서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것도 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에서 주는 돈에도 최저임금 미달자가 13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정부에서 고용하고 있는
부분 중에 12.9%라는 겁니다. 민간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에서 최저임금은 당연히 비정규직의 대부분이고 또 남자, 여자 중에서는 여성의 대부분, 그 여성 비정규직이 대부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런 최저임금이 어디에 있느냐? 요즘 대학가나 동네 골목에 있는 미용실에 가도요, 최저임금 미달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 미용실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요즘 가보면 뭐 일하는 사람이 머리 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미용실도 많지요. 그래서 이 정부가 몇 년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미용실에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 이 유명한 이 프랜차이즈 업체 17개 중에서 11개 업소에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업체는 주당 근로시간이 69시간에 이른다는 거죠. 자, 최저임금도 못 받고 노동은 엄청나게 오래 하는데 이런 노동자들이 지금 264만 명인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한 휴학생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제가 한 시간에 5,300원인가 이 알바 하려고 갔더만 5,3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바를 하면서 하루에 한 끼 먹었다는 겁니다. 대학가 편의점에서는 최근에 한 달간 이렇게 야간 근무를 갖다가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요. 이 아르바이트생의 시급이 5,800원이라는 겁니다. 낮 시간보다 1.5배를 받아야 했지만은 밤에 근무하는데도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하려면 말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5,800원에 밤을 새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집이 어려워서 부모한테 손을 못 벌리겠고 돈은 좀 필요한 데가 많고 결국은 업주한테 왜 최저시급도 안 주느냐고 따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저시급도 못 받는 근로자가 많은데 이 단속된 고용주는 1,700명에 불과했다는 거죠. 자,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안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처벌을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최저임금을 안 주는 사람들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속되더라도 이 처벌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게요. 돈을 줘버리면 처벌을 면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위반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형사적인 처벌을 받는 쪽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그냥 권유사항에 불과한 거지 이게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단속된 업주 중에서도 최종적으로 뭐 벌금이나 처벌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데 10,000원으로 올리는 게 급하냐? 저는 참 그것도 지금 잘 봐야 된다고 보고요. 한 알바생 알선하는 포털에서요. 최근에 아르바이트한 학생 1,08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시간당 6,470원 미만을 받는다라는 응답자가 9.4%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해는 최저임금 6,030원 미달하는 급료를 받는 사람이 16.6%였는데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요. 시간당 6,470원에서 7,000원을 받는다는 응답자가 50.5%로 제일 많고 7,000에서 8,000 미만이 27.2%, 8,000에서 10,000원 미만이 8.7%고 10,000원 이상 받는 응답자는 4.3%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바생들을 보고 월 얼마를 받느냐 이렇게 하니까 평균 67만 4천원으로 됐고 성별로는 남성이 86만 9천원, 여성이 62만 6천원이고요. 연령대별로는 이렇게 나이가 좀 40대일수록 92만원, 30대 81만원, 20대 64만원, 10대 52만원 나이와 비례하더라는 겁니다. 한국은 최저임금 못 받는 노동자가 13.7%인데 7명 중에 1명이 못 받는다는 거죠. 일본은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7배나 더 낮은데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직업 없이 알바로 해서 프리트라고 불리는 생계를 이어가는 게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사람들 숫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국은 취업난에도 이런 시급을 받고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일본과는 다른, 자발적으로 이렇게 프리트라고 이런 일 저런 일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아닌 반강제적 프리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한국이 얼마나 지금 열악하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한국보다 먼저 이렇게 많이 올린 미국이나 중국에는 이 선례를 보니까 어떠냐 하니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더래요. 좋은 일자리 전환 효과와 함께 전체 일자리 규모가 상당히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미국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는 9.47달러에서 11달러로, 또 2016년 초에는 13달러로, 올 1월에는 15달러로 이렇게 15달러 목표를 정해놓고 몇 년간 쫙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9.47에서 순식간에 15달러까지 이렇게 올라갔지요. 처음 인상되었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가 컸는데 시급 13달러 미만이던 일자리가 줄어들고 시급 19달러 미만 일자리는 늘어서 좋은 일자리 전환 현상이 나타났고, 일반 예상과는 달리 실업률도 4.3에서 3.3으로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에 고용에 악영향을 미친 일도 없었다, 이런 좋은 평가도 있었지만은 세부 지표를 조사해 보니까 최저임금을 13달러로 올린 다음에 이 기준 아래에 있던 상당한 일자리들에서 시급이 오르지 않았고 아예 이 일자리 자체가 사라져 버리면서 전체 일자리가 줄었다고도 합니다. 중국은 지역별로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데는 최저임금이 높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이 또 지방에는 낮았는데, 최저임금이 높았던 지역에서는 고용이 감소했고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이었던 곳에서는 고용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만원에 대해서 노조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최저임금 만원으로의 급속한 상승은 결국은 최저임금 어떤 언저리에서 월급을 줄 수밖에 없는 영세 사업자의 몰락과 그 일자리의 상실로 인한 부분의 효과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렸을 때 나오는 득과 실에 대해서는 지금 논란이 많은데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14%가량 되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264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매년 조금씩 올려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만원을 향해서 접근해 가면서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어느 정도의 기여를 여기에서 할 것인가, 정부의 참여 없이요 최저임금 만원이 되기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또 최저임금이 의미가 있으려면 주지 않는 곳에 대한 확실한 처벌도 있어야 될 건데, 그렇다면 최저임금을 현실적으로 정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되겠죠. 그게 되지 않은 채 그 산업의 생산성은 낮은데, 근데 그런 직장들이 한국에는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도 현실인데 여기에 최저임금을 강행하면 그런 일자리들이 사라지면서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합니까? 아니, 이런 일자리도 필요해요. 그럼 앞으로 편의점은 누가 합니까? 부부간에 24시간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제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건요, 매년 일정하게 상식선에서 올려가되 일단은 최저임금 바깥에 있는 264만 명에 대해서 최저임금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서 당사자가 올려줄 수 있으면 올리게 만들어야 되고, 프랜차이즈 같은 데는 올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저히 영세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매출이나 이런 게 다 있으니까요, 보조를 해주는 이런 부분을 해서 최저임금의 언저리에 있는 노동자들 이 300 몇십만 명인데 그 중에 264만 명이나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어떤 이 관심은요, 시급 10,000원에 몰두할 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을 받게 해주고, 거기에 정부의 역할을 갖다가 분명히 제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처벌을 갖다가 분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돈을 나눠서요, 청년수당이니 뭐니 주는 것보다는 이런 알바 자리에 근로장려 세제처럼 정부가 보조를 해줘서 일하는 사람이 돈을 더 받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저 일자리에 대한 정의라고 봅니다.